안녕하십니까.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가 드디어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열기 그리고 닫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열기와 닫기 외에 읽기 그리고 쓰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RP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I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런 내용은 열기 그리고 닫기를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내용만 살펴본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간간히 IRP를 하나하나 더 상세히 배우게 되는데, 그만큼 IRP는 아주 중요한 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RP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디스패치 루틴, IRP 디스패치 루틴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드라이버 개발할 때 부딪히게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을 한번 저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11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IRP를 이해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은 읽기와 그리고 쓰기와 관련된 그런 IRP 구조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기와 쓰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읽기 요청을 보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오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기 요청을 해서 일련의 데이터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보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원하시는 대로 성공적으로 하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읽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API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윈도우에 사용하는 API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레퍼런스를 찾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글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합니다. 읽기를 할 때는 리드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치시면 돼요. 리드 파일 보이시죠? 리드 파일. 그래서 리드 파일을 딱 쳐보시면 리드 파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하나 드리자면, 뭐 하나하나 다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왕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레퍼런스 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보세요. 그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은 리드 파일을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도큐멘트 이런 말들이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I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이 API에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리드 파일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리드 파일 파라미터를 보는 겁니다. 리턴 값이 있죠. 자, 리턴 값은 참 또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즉, 이 리드 파일 요청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파라미터가 모두 5개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자면, 첫 번째 H 파일, 요거는 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create 파일 배웠었죠. create 파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처음에 열기를 시도할 때 쓰는 함수였죠. 그 create 파일이 성공했다면 얻어지는 핸들이 바로 이 파일 핸들입니다. 파일 핸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파일 핸들이 얻어지면 그 핸들을 가지고 다시 클로즈 핸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핸들 값을 여기다가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 파일을 하려면 일단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create 파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reate 파일이 성공했다면 그때 얻은 핸들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게 파라미터의 의미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결국 우리가 리드 파일이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되겠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섯 번째 파라미터 오버랩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일단 무시하시겠습니다. 오버랩드는 비동기 IO에 사용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무시하고 이것은 널로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리드 파일입니다. 리드 파일.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라이트 파일 한번 쳐볼까요? 라이트 파일은 어떻게 파라미터를 주게 되어 있을까요? 자, 라이트 파일도 마찬가지로 MS 도큐멘트를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 파일 사용 방법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파라미터를 보니까 리드 파일을 했을 때와 파라미터가 동일하죠. 그쵸? 리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불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모두 5개가 되고요. 첫 번째는 핸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3개는 실제 의미가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되고, 마지막 거는 널이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드 파일이나 라이트 파일이나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거예요. 함수를 쓰는 방법은 뭐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비슷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이트 파일이나 리드 파일을 사용할 때 이 버퍼라든지 또는 number of bytes to write, 또 number of bytes written, 뭐 이런 말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가 통신을 한다? 우리가 조금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와 통신을 한다? 가장 큰 그림으로 본다면 결국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드라이버와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일단 뭔가를 주고 싶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선 드라이버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 이것이 바로 write가 되겠습니다. write.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게 될까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어플리케이션은 드라이버에게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어떤 데이터를, 3바이트의 데이터를 주고 싶어요. 1, 2, 3. 그러면 이 데이터의 크기는 모두 3바이트가 되겠죠? 3바이트. 그러면 이 3바이트의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에게 주려면 어떤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에게 1 따로 주고 2 따로 주고 3 따로 주고 이렇게도 줄 수 있겠지만 너무 비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 3바이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냐면 요 1과 2와 3이라는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버퍼, 우리가 소위 메모리가 필요하죠. 메모리. 자, 메모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보통 이걸 버퍼라고 하지만 저는 메모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메모리에 1, 2, 3 이렇게 3바이트의 데이터를 넣어둔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write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때 드라이버는 이 write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떠한 파라미터를 참조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파라미터를 참조할 수 있어야 될까요? 결국은 바로 요 메모리의 주소죠. 주소. 그쵸? 주소 값을 알아야 되죠. 당연히 드라이버가 이 주소 값을 알아야만 이 안에 내용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될까요? 크기가 되겠습니다. 크기. 그쵸? 크기를 알아야 되죠. 사실은 주소만 알면 이 안에 데이터가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쓰레기도 있을 수 있죠. 등등등등.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정확하게 드라이버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딱 3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크기를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크기. 3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정보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드라이버 입장에서 보자면 드라이버가 이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주소와 크기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라이버가 만약에 이쪽에 어떤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여기서 받은 데이터 1, 2, 3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1, 2.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드라이버가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인 3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1, 2까지는 기록이 되지만 3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드라이버는 어플리케이션에게 뭐라고 응답을 줘야 될까요? 이제 응답을 줘야 되겠죠. 응답을 줘야 되겠죠. 성공했다 라는 응답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공이라고 그냥 해버리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죠. 어플리케이션은 3바이트를 보냈는데 성공이라고 왔으니까. 그래서 드라이버는 어떤 말을 동시에 줘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1과 2, 즉 2바이트의 데이터만 성공을 했다 이런 말을 동시에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에게 쓰기를 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 메모리에 주소가 있어야 되며 그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3바이트를 내가 쓰고자 한다라는 이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주소와 크기 두 가지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거고 드라이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리턴 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큼 썼는지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 크기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바이트를 받았지만 2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전에 배우신 write file이라고 하는 API 함수에서는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write fil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file을 보시면 지금 여기 LP 버퍼라고 보이죠? LP 버퍼. 이 LP 버퍼가 바로 버퍼 주소, 사실은 메모리 주소가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준비한 메모리의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number of bytes to write. 이 말은 결국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크기. 좀 전에 예로 보자면 이게 3바이트, 3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처리하고 얼마큼 성공했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리턴 값이 true냐 false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파라미터를 보면 여기가 dword가 아니라 dword 포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무엇인가를 받아오기 위한 포인터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여기 써 있는 글자를 보니까 실제로 written, 기록이 된 그 데이터가 몇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그 값을 받을 주소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을 그대로 보자면 어플리케이션에선 뭔가 내가 3바이트를 쓰라고 알려줬더니 성공을 리턴했어요. 얼마큼 썼는지를 반드시 이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이런 파라미터들이 정의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리드 파일 보도록 하죠. 아까 그 리드 파일 살펴봤듯이 리드 파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버퍼, 리드,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된 크기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읽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받아올 버퍼 주소를 넣어주는 거고 거기에 실제로 담겨질 내가 요구하는 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만약에 100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드라이버야 100바이트 좀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100이라고. 하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실제로 넘겨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드라이버가 실제로 3바이트만 줄 수도 있고 10바이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실제로 넘겨줬는지 그 부분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파라미터를 통해서 실제 읽혀진 크기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 당연히 리턴 값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read와 write 파일 API 함수를 이해하는 건 큰 어려움 없죠. 그죠?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read write를 쓰는 방법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것을 처리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IRP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기와 닫기, 그러니까 create 파일과 close end를 처리할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IRP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IRP 중에서 읽기와 오늘 배운 쓰기, 읽기와 쓰기 이 명령이 전달될 때 그때 IRP는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리드하고 라이트 관련돼서 파라미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한번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리드를 라이트를 배웠었잖아요. 한번 리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드 파일이라고 하는 API 함수를 쓰고자 합니다. 그쵸? 이 리드 파일이라고 하는 API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줄 중에 세 가지만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메모리가 되겠죠? 메모리. 자, 리드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읽겠다는 거니까 이 메모리는 지금 당장 내용이 의미가 없죠. 그냥 크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요구하는 크기가 들어가죠. 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라미터는 실제 결과가 담겨진다 그랬습니다. 결과. 몇 바이트가 실제로 읽혀졌는지, 실제로 수행된 크기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을까요? 자, 드라이버는 자, 어플리케이션 리드 파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IRP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달된다고 우리가 일전에 배웠었는데, 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요청을 보내면, 접근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을 처음에 누가 먼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IO 매니저라는 애가 받는다고 그랬죠. IO 매니저. 이 IO 매니저가 이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IRP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IRP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이렇게 IRP를 받아들이는 이곳, 이 위치,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위치?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디스패치 루틴이라고 했습니다. 디스패치 루틴. 그래서 이 디스패치 루틴에서 IRP를 받아오게 되는데 열기, 닫기 때 우리는 이 디스패치 루틴을 배웠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읽기 그리고 쓰기를 할 때 디스패치 루틴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IRP는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서 이 결과가 들어올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IRP라고 하는 이 메모리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IRP는 그 안에 어떠한 필드가 들어있냐면은 거기에 특별히 파라미터 하나가 들어있죠. 그 필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을 current stack location, current stack location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다고 그랬었죠. current stack location. 그래서 이 stack location이 가리키는 곳을 가보면 여기에 뭔가 메모리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메모리가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구조체를 IO stack location이다 이렇게 불러요. location. 그래서 이 IO stack location이라고 하는 구조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IRP 안에 current stack location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IO stack location이라는 구조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메모리를 가리킨다고 그랬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드 하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어떤 필드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필드, 바로 major function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major function. 자, major function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죠. 그 필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졌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기와 닫기를 배웠는데 그때 이 값이 어떤 값이 담겨진다고 배웠습니까? IRP major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바로 여기 major function이라는 필드에 담겨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IRP 메이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값, 이 값이 담겨진다라는 말씀까지 지난번에 배웠는데, 자, 오늘 지금 배우는 요 리드와 라이트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게 담겨질까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리드 파일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IRP에는 분명히 이 요청이 리드 쪽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들어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담겨질까요? IRP 메이저, 바로 리드라고 하는 이런 상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IRP 메이저 리드. 자, 미리 배워보자면 write 파일이라는 API 함수를 썼을 때는 뭐가 들어갈까요? write 파일. 그때는 IRP major write가 들어가는 겁니다. write.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read 파일을 썼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write 파일을 썼을 때, 이 API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그때 전달되는 IRP에 current state location이라는 이 필드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IO state location이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의 필드 중에 첫 번째 필드, major function이라는 첫 번째 필드를 보면 거기에 값이 IRP major read 또는 IRP major write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뭘 배워야 되냐면,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의미 있는 파라미터를 배웠는데 모두 세 가지를 배웠죠. 메모리 주소, 그리고 크기, 그리고 결과가 담겨질 어떤 내용. 자,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메모리와 크기,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받아가야 되는 거죠.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어디고 크기는 몇 바이트를 요구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결과를 담아줘야 되는 거죠. 결과를 담아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얼마큼 실제로 읽혀질 수 있는지, 읽었는지라는 결과와 그리고 리턴 값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IRP 안에는 들어있게 되는데, 자, 이 IOState 로케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tate 로케이션 안에 또 다른 필드가 있는데요. 자, 그 필드는 우리가 C 언어를 여러분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유니온이라는 거는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유니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라미터스. 자, 이건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 뭐죠? 여러 구조체들을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공용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아껴 쓰기 위해서 리드일 때, 라이트일 때 다 메모리 주소는 같은 곳에 쓴다는 거죠. 해석만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유니온 구조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유니온 구조체 점, 자, 만약에 리드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리드다. 그러면 이때는 파라미터스 점 리드 점 한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write다. 그럼 뭘 참조해야 될까요? parameters 점 write라고 하는 구조체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 뭐뭐뭐뭐뭐 점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들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parameters 점 read 점 xxx write 점 xxx.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또 다른 데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자, 이 IRP 보이시죠? IRP. 이 IRP 안에, 자, 또 다른 필드가 있습니다. 이 IRP 안에 current state location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 이제 또 다른 또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유저 버퍼라는 게 있어요. 유저 버퍼. 딱 와닿습니까? 이 이름 자체가 유저 버퍼. 아, 그러니까 IRP에 유저 버퍼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 포인터 변수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면 바로 이 메모리가 되는 거죠. 이 메모리. 즉 사용자가 제공하는 리드 파일이나 라이트 파일에서 제시했던 이 메모리 주소가 그대로 유저 버퍼, 여기서 가리키는 유저 버퍼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유저 버퍼는 주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 만약에 지금같이 write 파일이다, read 파일이다, 그러면 주소는 해결됐죠.
메모리 주소가 전달되는 곳은 어디다? IRP의 유저 버퍼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크기를 보겠습니다. 크기. 얼마큼 요구하는가 라고 사용자가 이제 던져주는 이 크기 값. 그 크기 값은 바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구조체를. 그래서 만약에 리드다. 그럼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리드 같은 경우는 랭스라고 하는 걸 보면 됩니다. 랭스. 리드.랭스. 라이트도 랭스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청하는 크기. 이것들이 바로 요구하는, 요청하는 크기가 된다는 거죠. 크기. 그러니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고 있는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 리드는 몇 바이트를 요구하고 있는지, 라이트는 몇 바이트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담겨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두 개의 파라미터는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모리 주소는 IRP의 유저 버퍼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크기, 실제로 얼마큼을 요청하는지 해당하는 그 크기 값은 리드 파일인 경우에는 스택 로케이션 안에 parameters.read.length를 통해서 전달되고, write 파일인 경우에는 parameters.write.length를 통해서 전달된다. 여기까지 배우셨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메이저 펑션이라는 요 필드의 값이 이제 리드 파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IRP major underbar read, write 파일 API를 썼을 경우에는 IRP underbar major underbar write라는 값이 들어간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드라이버 입장에서 이제 얼마큼을 돌려줄 것이냐 또는 얼마큼을 기록했다 라고 하는 그 결과가 들어가야 되죠. 결과. 자, 드라이버가 이제 결과를 담겨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RP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결과를 담아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IRP를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IRP를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IRP라고 하는 요 구조체를 조금만 제가 키워볼게요. 이게 IRP예요. 자, 이 IRP라는 구조체가 조금 커졌습니다. 요 IRP. 요거를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두 개 배웠죠. 하나는 뭐 요 순서대로 그냥 적자면 하나는 current. 아이고. 자, 다시 IRP 안에는 current stack location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뭔가 메모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파라미터를 취할 때.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IRP 안에는 유저 버퍼라는 게 있었죠. 유저 버퍼. 얘는 뭘 가리켰었죠? 사용자 버퍼 주소를 가리켰었죠. 사용자 버퍼. 그래서 이거는 누굴 가리킵니까? 사용자 버퍼. 즉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넘겨준 메모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IRP 안에 또 다른 구조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IO 스테이터스라고 해요. 이 구조체를 우리는 이걸 IO 스테이터스라고 합니다. 이 구조체 이름을 IO 스테이터스라고 해요. 이거 의미 잘 보십시오. IO 스테이터스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이 구조체의 멤버 변수 중에서 두 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status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infor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information. 자, .status와 .information 이 두 개의 필드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스테이터스에는 뭘 줘야 될까요? 우리가 스테이터스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성공을 했는지 또는 실패를 했는지 그 여부를 스테이터스에 넘겨주는 거고요. 인포메이션은 뭘 줄까요? 인포메이션. 이 인포메이션 값, 이 값이 바로 수행된 크기가 되는 겁니다. 수행된 크기. 아,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 사용자한테 받은 어떤 메모리가 있을 때 그 메모리를 가지고 리드라든지 또는 라이트 작업을 해서 얼마큼까지 실제 수행했는지
리드면 얼마큼까지 돌려주는 건지, 라이트면 얼마큼까지 실제로 기록을 했는지, 그 수행된 크기 값이 바로 여기 담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야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읽기와 쓰기를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리드 파일을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라이트 파일을 했을 때, 그때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파라미터가 IRP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렇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이 IRP에 어떤 필드를 봐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배웠던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고 드라이버 작성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습 예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 예제를 배웠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번째 시간이었나요? 10번째 시간에 열기와 쓰기를 수행하는 예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자, 열기와 쓰기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백업해 놓은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잠시만요. 자, 10번째 예제, 크리에이트 클로즈 예제죠.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0번째 예제로 일전에 우리가 샘플 드라이버 어떻게 작성하는지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우리가 이 예제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었죠.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열기 그리고 닫기,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열기는 create file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다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첫 번째는 이름, 심볼릭 이름을 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필드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서 핸들이 얻어지면 그 핸들을 가지고 클로즈 핸들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리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파일은 리턴 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불값을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린 값이 리턴 될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여기다 간단하게 코드를 짜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리턴 값은 이렇게 하겠죠. 자, 이제 리드 파일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전달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리드 파일은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라이트 파일부터 할까요? 라이트 파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 파일, 뭔가를 쓸 거다. 라이트 파일. 자, 이제 파라미터로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핸들이죠. 이 핸들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핸들.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죠?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버퍼. 그래서 뭔가 데이터 버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데이터는 간단하게 바이트로 단위로 다루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바이트로 해서 그냥 임의의 메모리, 버퍼라고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5바이트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5바이트의 내용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편의상 그냥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5바이트의 내용을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값을 1로 채워볼까요? 네, 1로 이렇게 채워서 값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이라는 값으로 이 버퍼의 값이 쭉 채워지죠. 1로 해서 5개가 채워지는 그런 문법이죠. 자, 그럼 이제 버퍼의 주소를 파라미터 넘겨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버퍼라고 줘야 되겠죠. 버퍼. 그럼 이제 이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이 드라이버에게, 샘플이라는 드라이버에게 버퍼에 담겨진 내용 5바이트를 기록하렴,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파라미터는 5바이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5바이트. 자, 네 번째 파라미터는 담겨질 내용. 뭐가 담겨진다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수행된 크기가 담겨질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것이 이제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word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dword로 해서 만약에 제가 받는다 그러면 dw return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어떤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포인터를.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을 5바이트를 써라.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성공했다면 얼마큼 썼는지를 이 리턴 값으로, 요 값으로, 요 DW 리턴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마지막 파라미터는 일단 지금은 널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라이트 파일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라이트 파일. 어떻게 쓰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리드 파일은 어떻게 쓸까요? 사실 리드 파일도 문법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라이버로부터 뭔가를 읽어오고 싶은데 5바이트를 읽어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다가 리드 파일이라고 주고, 그리고 버퍼 주소 주고, 이 버퍼의 주소는 이제 리드 파일을 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안에 내용은 의미가 없는 거고, 리드 파일이 끝난 뒤에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드 파일을 통해서 이 버퍼로 5바이트를 다오. 근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뭐 3바이트만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턴값, 여기 DW 리턴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얼마큼을 읽었다, 이런 값이 담겨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클로즈 엔드 어떻습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라이트 파일, 리드 파일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는 기존에 create와 close를 처리할 때 우리가 IRP 디스패치 루틴을 작성했던 것처럼 라이트 파일과 리드 파일을 처리할 때 이때 필요한 디스패치 루틴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전달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파라미터의 값을 취해서 결과를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 실습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배웠던 이 구조체의 주요 필드들을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RP를 배웠는데요. 그 IRP의 값이 그 구조체의 그 각각의 필드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IRP라고 하는 이 구조체가 있었죠. IRP. 이 구조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거기서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필드는 뭐가 있었습니까? IRP에 current stack location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current stack location. 그쵸? location. 요 current stack location에 요건 포인터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누군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IO stack location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배웠습니까? 유저 버퍼라는 걸 배웠습니다. 유저 버퍼. 유저 버퍼는 뭘 가리키는 변수라고 했습니까? 유저 버퍼 가리키는 거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버퍼, 메모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 주소. 여기 주소 값을 가리키는 거죠. 주소 값. 그리고 세 번째로 IRP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었죠. 이 구조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IO status라는 구조체가 있고, 이 구조체의 필드 중에서 두 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status가 있고 또 하나는 .information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information. 그래서 status는 성공이냐 실패냐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 채워주는 거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nformation은 실제로 수행된 크기 값을 information에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스택 로케이션을 살펴봐야 되죠. 스택 로케이션에는 어떤 필드가 있었냐면 맨 처음에 메이저 펑션이라는 게 있었죠. 메이저 펑션. 메이저 펑션의 값은 뭐가 담겨진다 그랬습니까? 형식은 대체로 IRP 메이저 그리고 XXX라는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IRP 메이저 크리에이트, IRP 메이저 클로즈, 그리고 오늘 배웠던 IRP 메이저 리드, IRP 메이저 라이트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체가 바로 아래에 있는데 그 구조체 이름이 파라미터스라고 그랬습니다. 파라미터스. 이건 유니온이라고 했죠. 유니온.
그래서 파라미터스라는 이 유니온 구조체 안에 그 다양한 구조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리드 파일의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리드 파일 했을 때, 즉 여기 메이저 펑션이 요 메이저 펑션 값이 IRP 메이저 리드인 경우에는 그때는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파라미터스 점 리드 점 그리고 랭스를 보라고 그랬죠. 랭스. 여기 보시면은 실제 리드 파일을 할 때 사용자가 요구하는 읽고자 하는 크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었고, 만약에 메이저 펑션 값이 right다, IRP 메이저 right다, 그런 경우에는 파라미터스 값을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구조체를 right.length를 보라고 그랬었죠. 이게 사용자가 원하는, 쓰기를 원하는 크기 값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IRP에 대한 내용들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엔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디스패치 루틴을 준비해서 리드 파일과 라이트 파일을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거기에 또 실습까지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정확하게 리드와 라이트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오늘 리드와 라이트를 배웠는데, 리드 라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이 단지 열고 닫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내고 뭔가를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발전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리드와 라이트 작업을 위한 디스패치 루틴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이해를 하신다면 분명히 자신감이 분명히 붙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치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